KTC 멤버 교수님들 안녕하십니까? 알록팀의 김혜영 교수법 연구회 KTC 성과 공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간호대학의 5분의 교수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알록팀의 주제는 알록이라는 그 이름대로 Active Learning in Online Class입니다. 우리가 교실 수업을 할 때 오프라인에서 교실 수업을 할 때에도 패시브 러닝, 여기 강의나 읽기나 오디오 비주얼이나 데몬스트레이션 이런 것들은 교수자가 하고 학생들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패시브 러닝인데 액티브 러닝으로 학생들이 디스커션하고 실제로 도잉 해보고 서로서로 가르쳐보고 발표하고 이런 액티브 러닝을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권장하고 있는데 온라인 수업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됐을 때 그걸 참 구사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온라인 수업에서 액티브 러닝을 좀 활발하게 구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주요 활동 내용은 중간 발표 때 한 부분은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 활동에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 하면서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이 있었던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향후 알록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논의를 했습니다. 2차 활동부터 교수 5명이 각각 한 번씩 발표를 하면서 실제로 간호학에서 액티브 러닝을 원격 수업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를 공부를 했고, 그것을 실제 본인들의 수업에 적용해보는 그런 적용을 해본 다음에 다시 또 발표를 하는 그런 과정을 가졌습니다. 2차 활동에서는 김상희 교수님이 비실시간 원격 수업 중에서도 비실시간 동영상 수업이 되겠죠. 그 비실시간 수업을 좀 더 잘 만들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원격 수업 우수 사례 발표도 했고요. 그 다음에 비실시간 원격 수업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그 동영상 수업 자료를 아주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서 학생들이 지루할 틈 없이 수업이 진행되도록, 원격 수업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동영상 강의 수업 자료 제작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업 자료 PPT에 블랭크를 줘서 학생들이 꼭 수업을 들으면서 필기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여지를 주자. 그리고 간호학에 있어서는 이 동영상 강의 수업 자료를 만들 때 지식만 나열하기보다는 케이스 베이스드,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다. 여기 이러이러한 사례가 유방암 환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사례를 주고 그 사례로부터 수업을 진행해 나가는 수업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과 컨텍스트 베이스드 러닝, 상황 기반 학습도 학생들이 실습 나가는 병원의 상황을 그대로 사진을 찍어서 수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실감 있는 수업 자료를 만들도록 이렇게 우리가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동영상 수업을 할 때는 너무 딱딱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스토리텔링 중심으로 약간 좀 친근하게, 동영상 수업은 혼자서 저녁에 밤에 들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교사한테 배운다는 느낌이 들게 좀 친근하게, 너무 격식을 갖추지 말고 좀 친근하게 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다라는 공부를 했고, 우리가 그렇게 또 실습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3차 활동에서는 이은숙 교수님이 실시간 수업, 실시간 원격 수업을 어떻게 잘 진행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아이스 브레이크나 여러 가지 게임이나 여러 가지 질의응답이나 설문이나 많은 것을 활용해서 일단 학생이 실시간으로 수업에 들어왔기, 줌으로 수업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활발하게 참여시키는 수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저희들이 실제 실습을 해보고 우리 이렇게 KTC에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한번 실습을 해보고 어색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보고 학생들에게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크를 교수자가 준비할 수도 있고 또 조별로 조장이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심플한 아이스 브레이크로는 출석 부를 때 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대학원 수업 같은 거 할 때
학생이 12명이다 뭐 이렇게 있으면은 출석을 부를 때 좋아하는 음식이나 좋아하는 꽃 이름으로 대답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모자 쓰고 온다든지 선글라스를 쓰고 온다든지 이렇게 하고 이런 뭔가 좀 서로 이제 조금 익숙해질 수 있는 그런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준비해서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수업을 할 때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그 참여에 대한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보상으로 버추얼 쿠폰으로 이 수업을 이렇게 잘 참여하면 쉬는 시간을 10분 연장해 주겠다. 즉 수업을 10분 짧게 하겠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제일 좋아하는 것은 기프티콘을 주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 중에서는 수업이 이제 전체 끝났을 때 정말 그 중에 우수한 팀에게 커피 쿠폰을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고요. 그 이외에도 칭찬 스티커나 줌으로 다 들어와 있을 때는 잘한 사람 있으면 적극적으로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시간 원격 수업, 줌 수업을 할 때 팁은 너무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하면은 조금 학생들이 혼동스럽기 때문에 일정한 스케줄을 좀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고, 만약에 어떤 방법론을 적용할 때는 학기 초 OT 할 때부터 명확하게 몇 주차에 플립드 러닝을 하겠다, 몇 주차에 PBL을 하겠다, 정확하게 그건 어떤 방법을 하겠다라는 것을 공지를 하고, 또 학생들이 어떤 것을 지켜야 한다는 그라운드 룰을 학기 초부터 미리 확실하게 정해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주차 활동에서는 전원희 교수님이 조금 더 깊이 있는 참여 수업 만들기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력적 발표 수업으로 구글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북 만들기, 간호교육에 있어서는 임상 실습을 갔을 때 환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 교육 자료 만드는 수업을 이제 이북으로 이렇게 만들어보는 이런 진행을 할 수 있고요. 또 협력적 글쓰기에서 우리가 이번에 발표 자료를 패들렛에 올렸잖아요. 그것처럼 패들렛을 이용한다든지 또 의학 간호학 기사 써서 이게 투고를 해본다든지 이런 좀 깊이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 있는 심화학습에서 꼭 우리가 동영상을 찍어서 수업하는 것만이 이제 다는 아니고요. 한 예로 우리가 하이퍼 도큐먼트를 이용한 참여 수업 사례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국가암정보센터 홈페이지 암통계분을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놓고요. 자료 1. 자료 2는 EBS의 추적 다큐 암의 원인 이 프로그램을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걸 보게 한 다음에 질문을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암의 종류를 적고 발생 위험 요인을 정리해 보세요. 해서 학생이 거기 수업 시간에 이렇게 바로 응답을 적도록 이렇게 과제에 올리도록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자료 3은 유튜브에 표적치료제 좋은 자료를 올려놓고 질문으로 표적치료제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점과 이해가 안 되는 점을 기술하시오. 또 질문 3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암의 표적치료제를 기술하고 앞으로 암치료 방향에 대한 생각을 적어보세요. 그래서 무조건 교수자가 다 동영상 강의를 하고 학생들이 참여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은 이런 하이퍼 도큐먼트를 이용하면 오히려 더 심도 있는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차 활동으로는 이은주 교수님이 이제 이런 원격 수업에 있어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평가하기. 그래서 원격 수업에서 우리가 지식만 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역량 강화를 시켰다고 그러면 지식평가에서 역량평가로 수행평가로 좀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이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고 문제를 출제할 때는 지식을 묻는 단순 지식 암기형 문제는 커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우리가 360도 카메라를 하고 보조하고 해도 학생들이 어디 붙여놓고 어떻게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자체를 문제를 굉장히 문제 수를 많이 하고 시간을 짧게 주라고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가르쳐준 내용 속에 적용, 분석, 평가, 창조를 요구하는 문제를 출제하면 학생들이 보고 할 게 없습니다. 자기가 머리를 써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격 수업에서의 평가는 이런 적용, 분석,
평가 창조를 요구하는 문제를 출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를 출제해 놓고 나면 교수자가 평가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평가하기 위해서는 미리 평가 루브릭을 잘 개발해 놓을 필요가 있고, 가능하면 시험은 대면으로 치도록 하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상호작용적 원격 수업을 했을 때, 실시간에서 학생과 상호작용하는 원격 수업을 했을 때는 온라인 참여의 점수 배점을 많이 해야 되지, 기말에 시험이라든지 이런 거에 점수 배점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 간호연구라는 수업에서 이제 수행평가로 토론, 과제 채점, 토론이나 과제나 발표의 채점 퍼센트를 좀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시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둘 다 25%씩 주고, 오히려 팀 프로젝트를 26%, 상징적으로 1% 더 줬어요. 그다음 수업 중에 생각과제, 학생들이 동영상 수업이라도 그 수업 중에 생각해보고 그 과제를 올리는, 수업 중 생각과제를 또 9%, 개인과제 10%, 동료평가 5% 이런 식으로 역량에 대한 수행평가가 될 수 있는 이런 퍼센트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는 중간 보고서 때 발표드린 거고, 그 다음에 저들이 6차 활동을 7월 14일 날 한다고 이제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7월 14일 날 제가 그 정년 퇴임을 맞아서 온택트 시대의 간호교육 발전 방안, 제가 정년 퇴임 기념 강연을 학부학생, 석사학생, 박사과정생, 조교, 교수 쭉 이렇게 했는데, 이 기념 강연 6으로 저의 그 석박사 지도 학생과 또 타대학 교수님, 또 웨비나로 들어올 수 있는 간호학자들에게 오픈해서 이 온택트 시대의 간호교육 발전 방안 기념 강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KTC하고 저희 지도 학생들이 공동으로 주최를 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KTC 활동의 외부 공개 강좌 성격이었습니다. 참석은 오프라인으로 저희 강의실이 150석인데 3분의 1만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한 60명, 60명 정도 참석했고, 웨비나로 50명 정도 참석해서 110명 정도 참석해서 저희 KTC를 외부로 확대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교육의 변화, 또 간호학 교육과정의 변화, 온택트 시대의 간호학 이론교육, 온택트 시대의 간호학 실습교육 이런 내용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 내용은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제가 조금 이제 같이 나누고 싶은 내용을 제가 여기 적었는데요. 원격 수업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로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그걸 다 요약을 해놨는데, 교수자 실제감, 교수자가 그 수업에 항상 있는 것처럼 느끼는 교수자 실제감, 그 다음에 학습자 실제감, 내 동료 친구들이 나랑 같이 공부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실제감, 그 다음에 대그룹, 소그룹, 개인적 학습 경험 모두 제공하고, 실시간, 비실시간 활동을 모두 제공하고, 그래서 한 수업에서 실시간 수업도 원격 수업도 하고 비실시간 원격 수업도 하고 이렇게 구성하라는 거죠. 그러나 실시간 대 비실시간은 3대7 내지 4대6, 실시간을 너무 많이, 그러니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비실시간으로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호작용이 필요한 것은 실시간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게시판을 이용한 토론 기회, 디지털 툴로 패들렛이나 구글 폼 같은 걸 많이 활용하고, 그 다음에 지금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원격 수업에서 초중고 대학교 모두 마찬가지인 게, 원격 수업을 했을 때 학력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처진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수업을 할 때는 더더욱 학습 상황을 지속적으로 교수자가 모니터링을 하고 떨어지는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기 시작 시에 그라운드 룰을 제시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고, 학기 마무리 활동을 또 넣어서 조금 이제 끝난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시간 수업의 플립드 러닝 사례로 간호학에서 프리클래스로 어디를 공부해오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프리클래스 한 것을 온라인 퀴즈 시험을 치고 인클래스로 들어와 가지고 모든 환자와 관련된 자료를 다, 차트에 나오는 자료를 다 제시한 다음에
컨셉 맵을 그리고 간호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팀이 소그룹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6명이 소그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시 그 조별로 했는 것을 사이버 갤러리웍에 올리고 그것을 모두 본 다음에 평가하고 평가해서 순위를 매길 수 있는 이렇게 함으로써 그 수업이 마무리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비실시간 심화 수업으로 대학원 수업에서 토론 수업 사례를 만들어 봤는데요. 게시판,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토론 수업을 하는 것보다 대학원 수업에서 오히려 비실시간 게시판 토론을 했을 때 학생들이 발표 자료를 보고 충분히 자료를 찾고 생각한 다음에 내용을 업로드하고 또 그 질문 사항에 대해서 발표자도 충분히 다시 자료를 찾아서 대답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학습 마무리 활동 사례도 학생 발표하는 것을 사이버 갤러리웍으로 우리가 갤러리웍 이렇게 오프라인 수업에서 할 수 있는데 온라인에서는 우리 지금 하는 것처럼 패들렛에 올리거나 아니면 자유 게시판에 PPT 형태로든지 10분짜리 동영상이든지 올려놓고 모든 팀들이 가서 지금 평가표를 보고 다 평가를 한 다음에 그것을 합산을 해서 사이버 종강 파티 형태로 한다든지 팀 평가 결과를 합산해서 2조가 1등이기 때문에 그 조원들에게 교수자가 기프티콘을 쏜다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최종적인 마무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온택트 시대 간호학 임상 실습 교육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논의를 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대구에서 이렇게 코로나가 정말 무섭게 발전했을 때 저희들이 학생들이 병원에 실습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 실습을 대신해서 임상 실습을 하는 이런 스케줄을 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임상 실습도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를 대비한 임상 실습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해서 1단계에서 간단한 부분의 지식, 기술, 태도를 어떤 방법으로 실습을 시키고 2단계에서 그것을 심화해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부서볼 동영상이라든지 사례 연구라든지 이런 걸 한 다음에 결국은 3단계에서는 간호사가 환자를 직접 본 것과 같은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3단계에서는 하이 피델리티 시뮬레이션으로 대면으로 모든 기능을 갖춘 마네킹, 우리가 시뮬레이터라고 얘기합니다. 눈물도 흘리고 심장도 뛰고 EKG도 나오고 그런 시뮬레이터에 직접 학생이 실습을 해보고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시뮬레이션 실습을 대면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대면으로 안 되면 지금 저희들이 이제 가고 있는 방향이 메타버스, 몰입, 플랫폼, 아바타. 그래서 이 메타버스를 가상 임상 실습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게 저희들이 숙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금 더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연구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6차에 걸쳐서 활동을 했고, 활동 성과는 이발루에이션으로 참여 교수 전원이 자기 수업을 다 한번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그 다음에 비실시간 원격 수업을 구성할 때 수업 중 생각 과제라든지 하이퍼 도큐먼트 같은 것들을 실제로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간 원격 수업을 구성할 때는 아이스 브레이크를 어떻게 적용할 건가 수업 중간에 질문했을 때 학생들이 이렇게 OX를 한다든지 이런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적용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원격 임상 실습으로 버추얼 리얼리티나 버추얼 시뮬레이션이나 메타버스 호스피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만들지는 못했지만 이런 것이 필요하고 앞으로 어떤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라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활동 성과에서 저희들이 참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 이 알록팀에서 김상희 교수님이 학생 강의 만족도 1위를 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본인이 많은 방법들을 구사해보고 이렇게 좋은 성과를 가지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6차에서 이 KTC의 최종 발표를 지역사회 또 전국 간호학 교수들에게 확장해서 오픈을 해서 KTC 활동을 홍보하고 지역사회 간호 교육의 리더 역할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웨비나 형태로 했기 때문에 뭐 서울에서도 들어오고 대전에서도 들어오고 여러 군데 교수님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유튜브에 탑재하고 앞으로 이제 조금 더 발전시켜서 저서로 출간할 예정입니다. 소감을 말씀드리면 저는 2011년부터 KTC에 거의 매년 참여해서 교수법 확산에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특히 이제 우리 젊은 주니어 스태프들하고 같이 교수법을 연구하고 실행해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현숙 교수님은 일방향으로 지루해 줄 수 있는 수업을 학생들의 참여도와 동기부여를 하면서 알차게 설계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의견을 주셨고요. 전원희 교수님은 또 이번 KTC를 통해서 지난 수업을 꼼꼼히 들여다보게 되었고 보다 체계적으로 수업을 설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김상희 교수님은 KTC 모임을 통해서 이제 혼자만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다른 교수님들과 수업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고 여기 제가 굉장히 이게 좋게 생각하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학생들을 위한 교수의 행복한 강의를 생각하고 실천해 볼 수 있는 경험이어서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실천하셔갖고 강의 평가를 1등 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현주 교수님은 비대면 강의에서 온라인 시뮬레이션 등을 활용한 학생들의 흥미 유발 학습 환경 설정에 대해서 배우게 돼서 좋았고 또 이제 새로운 교수법 적용이 참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KTC를 하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도전하는 마음이 생기고 실제로 해보게 되고 그래서 좋았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